돈을 유상을 하게 되면 그 노인들이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지. 그쵸, 저희 부모님 연세이신데 지금도 일 잘하고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몸도 정정하시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더 내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60세 되면은 직장도 없고 뭐 이래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65세 이상 것도 받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70세 그거는 나는 틀렸다. 그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65세보다 70세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나을 것 같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하철의 누적 적자가 원인입니다. 지하철 운영 적자를 요금 인상이나 정부 재정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으니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교통복지 정책. 만 65세 이상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정말 무조건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100%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로 정한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평균 수명이 66.1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80년에 3.8%에서 2022년 17.4%로 증가했고 평균 수명도 2021년 기준 83.6세로 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 1조 2,600억 원 가운데 30%인 3,780억 원이 무임승차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측은 무임승차와 지하철 적자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지하철이 손님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한번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는 똑같은 요금이 나갈 겁니다. 낮 시간은 빈자리가 많이 다니거든요. 빈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닌데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가족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 크다고 말합니다. 교통비가 보탬이 많이 되나요? 많이 되죠. 예, 예. 하루에 한 번씩 나와도 그게 이 왕복 3,000원씩 하면 한 달이면 9만 원인데. 한 달에 10만 원 꼴이 예. 좀 전략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교통비 지원 덕분에 어르신들이 좀 바깥을 더 나가게 되는 것도 있으시겠죠? 어떠세요? 당연하죠. 근데 그 집에서 만약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닭 걱정 또 뭐 반찬 걱정 또 집에서 또 하게 되고 실제 훨씬 더 이렇게 의료비의 지출이 줄다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정규직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알바처럼 이런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노인 택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하철을 이제 무료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무임승차로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 후세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눈총도 받는 것 같아서 내 돈을 조금이라도 내고 다니고 싶다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이게 노인들 하도 많으니까 적자라고 그러잖아. 다음은 한 500원씩이라도 받으면 좀 낫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그걸 찬성한다. 왜 그랬냐면은 무임승차로 괄세받고 그렇잖아요. 나라가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도 괜찮아. 65세는 너무 젊어. 요새 청춘이야. 이건 나 80이 넘었어. 80 넘으셨어요? 82이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하게 하는 이른바 경로 우대 승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경로 무임 승차가 도마에 오른 겁니다. 이렇다 할 돈벌이가 없는 노년층을 위한 배려이자 은퇴하기까지 가족을 위해 일해온 또 우리나라 산업화에도 기여한 노인 계층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도 한 이 제도가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먼저 노인 무임 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그 문제제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 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40년이 넘었는데요. 1980년에 처음으로 7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50% 요금을 이제 그 할인해주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바로 2년 후인 이제 82년에 와서는 연령 좀 낮췄습니다. 이제 65세로 지금의. 그리고 다시 또 2년 후에는 이제는 100%로 이렇게 그 제도를 만들어서 이게 뭐 40년 가량 유지가 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하철이 처음에는 서울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1기 지하철이라고 하는 1, 2, 3, 4호선. 그다음에 이제 5, 6, 7, 8호선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기도, 인천까지 이렇게 서울 지하철이 연장이 쭉 됐는데 90년대 중반, 97년 정도에는 이제 수도권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광역철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런 데까지 다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모든 65세 이상 분들은 이제 100% 무료로 타시고요. 또 이 제도가 그대로 이제 지방에 뭐 부산, 뭐 대구, 광주, 대전처럼 이렇게 지방에 이제 지하철이 생기면서 똑같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지하철 무임 승차를 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또 있습니까? 유사한 제도는 있는데 이제 우리처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65세 이상이면 100%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훌륭한 제도이고요. 뭐 유사하게 이제 외국에는 뭐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일부 할인해 준다라든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어려우신 분들만 지원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시간대도 뭐 이렇게 하루 종일이 아니고 일부 시간에 특정한다라든지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그 좀 할인해주는 제도는 있어도 우리처럼 정말 무조건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100%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 뭐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독립유공자, 맞습니다. 장애인, 네네. 특수임무 수행자 뭐 이런 분들한테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산업화에 큰 기여한 공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의 생계, 뭐 사회에 또 기여한 그리고 퇴직 이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그런 노년층에 대한 배려라고 본다면 그렇게 이게 과연 문제가 돼서 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라는 어떤 지탄을 받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 과정까지 네, 비춰본다면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제도에 따른 당연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용은 들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게 40년 전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전체 인구의 가장 높은 비율이 아니었습니다. 3.8% 정도였는데요. 벌써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한 15% 정도. 그리고 바로 이제 2030년대에는 이제 25% 정도. 그러니까 4분 중에 1분이 65세 이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뭐 초고령화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하철 운영에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상당 부담으로 이제 다가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돈이 얼마 들어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한 만큼 그만큼 그 이상의 우리 사회적인 편익이 존재하느냐
우리가 효과를 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자꾸 점점 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 특히 이제 올해가 그 유명한 58년 개띠 분들이 이제 65세, 만 65세 이렇게 이제 무임승차 대상이 됐잖아요. 네네. 사실 이거는 정말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작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그렇습니다. 이상의 노년층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네네네. 시작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논의가 또 활발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회장님. 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논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붙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한노인회 또 노인 계층을 대표하는 그 노인회의 입장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 제가 지하철이 그 손님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한번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는 똑같은 요금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우 때는 많이 붐비고 하지만은 낮 시간은 빈자리가 많이 다니거든요. 빈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닌데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은 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그 요인을 알기 위해서 대한교통학회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중간 보고서도 노인 무임 성차하고 지하철 적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 무임 성차하고 지하철 적자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부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임 성차하다 보니까 그 밖에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돈을 내라 하면은 수입이 없는 사람은 지하철을 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노인이 아무도 안 탄다고 해서 그럼 지하철이 흑자가 납니까? 그러니까 연관성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노인 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만입니다. 자, 지금 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만약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제도를 없앤다고 하면은 사실상 소득이 없는 노년계층에서는 지하철을 승차 안 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빈 객차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간대에 주로 노년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정말 지하철 막대한 적자의 원인이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회장님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제 우리 비용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한계 비용이라 그러죠. 조금 더 추가로 승객 이용했을 때 전체 비용 얼마가 늘어나냐?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노인분들의 이제 탑승 어떤 행태를 보면 주로 이제 낮 시간대, 그러니까 혼잡 시간 좀 피해서 타시고, 물론 뭐 출퇴근 시간대 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한계 비용 자체는 뭐 별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선투자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뭐 요즘 뭐 1km 놓는데 한 1,5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웬만한 이제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 다 몇 조 단위의 그런 사업들입니다. 처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운영비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뭐 1km당 연 뭐 한 25억 정도가 이제 드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연간 이제 운영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지금의 그 요금 구조에서 그 운영비 감당 어떻게 되지만 처음에 선투자한 그 굉장히 몇 조의 그런 비용 자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다시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하철 같은 경우가 결국 승객들이 이루는 요금이 수입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전체 승객한테 이렇게 요금을 받으면 그런 초기 투자 비용을 우리가 이제 회수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약간 표현이 조금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운영 적자의 원인이 뭐 노인분들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지하철을 계획하고 뭐 건설할 때 이미 다 65세 이상 분들은 돈을 안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 원인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점점 이제 우리가 특히 도시철도, 광역철도의
수요가 있고 또 각 지역에서 새로 신선함을 원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런 그 운영 수입을 좀 높이면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입니다. 네네. 좀 조심스러운 네. 그 얘기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 연령을 좀 상한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65세에서 네네. 70세까지. 그래서 뭐 노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뭐 노인의 연령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런 논의가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담으로 또는 지하철 그 무임승차의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실제 뭐 대구라든가 일부 도시에서 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저는 이 노인 무임 이제 승차라는 그 노인이라는 표현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제도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6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19조에 100% 무료로 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이제 노인 무임 이제 승차를 하다 보니 자꾸 이제 그러면 뭐 노인의 기준이 뭐냐 이제 이런 쪽으로 논란이 좀 옮겨갔으면 안타까운데요. 저는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평생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사실 은퇴자 무임 승차가 맞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노인이라고 했을 때 뭐 노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노인이 지금 원하는 거는 신체적 노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40년 전에 비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국 되면서 그 노인분들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과연 사회적 노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여전히 그 은퇴를 빨리 하시고 또 65세 이후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 문제라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신체적 노인의 연령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노인의 연령은 그대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은퇴 이후에 뭐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연령을 뭐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괴리가 큰 그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네. 자, 회장님. 예. 지금 그 교수님께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노인층의 그 개념, 연령을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처럼 보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 노인들이 영양이 좋아서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우리 사회가 55세면은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65세가 되면은 벌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받침이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지 겉보기가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그 노인 연령을 올리고 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점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세계가 전부 65세를 노인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우리나라가 또 노인 나이를 올려야 되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 1984년에 노인들에게 그 무임 승차 혜택을 줄 때는 우리가 국민 1인당 2,340불 시대입니다. 지금은 35,000불, 40,000불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인 복지를 확대하고 이래야지 줄이겠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적인 일이죠.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네. 버스와 지하철 무임승차의 연령을 좀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지금 좀 여쭤봐도 현재요. 경로우대 제26도 노인복지법에 수송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하철만 무임해라는 것이 아니고 수송시설이니까 버스도 무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성시나 홍성구는 65세부터 버스 무임으로 하고 있고요. 또 청송구는 모든 연령을 떠나서 모두가 무임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차를 타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군에서 버스에다가 1년에 3억 5천을 주고
모든 연령을 버스를 무료로 하고 있는 청송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버스를 무임으로 하면은 그만큼 그 노인들도 이동 수단이 많아서 움직이고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 다른 측면에서 노인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이점이 있는 것인데 빈차로 다니는 그 시간에 그 빈차 거기에다가 노인을 태워주는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1인당 67불밖에 안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을 때에 노인 세대가 서독의 강부나 간호사로 가고 열사의 땅에 중동의 수로공사라고 하고 심지어는 월남전에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도 건설하고 포항제철도 건설하고 수출자유구도 건설하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10대 경제 강국을 만드는 사람이 노인 세대인데 그분들이 그 공로를 생각해서 복지 향상을 많이 해주고 우대를 해줘야지 그걸 자꾸 그 학대하고 박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노인회의 입장은 대구에서 이렇게 그 연령을 좀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추세는 아무래도 좀 부담을 좀 덜어보자 이런 그런데 대구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화성시나 홍성군에서 65세부터 버스를 무임으로 하고 있고 저 옛날에 원희영 제주지사도 75세에 무임으로 하고 양성조 충남지사도 65세에 무임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고 뭐 75세에다가 저 버스 무임을 하면서 거꾸로 노인 연령을 올린다는 것은 그거는 발상이 잘못됐고요. 저 노인복지법에 65세부터 이상부터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그 연령을 조정하려면 그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놔주고 임의로 시장이 그걸 고치면은 무법자입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위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시장이 됐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65세 이상이니까 70도 가능하다 이런데 이상은 그 수가 포함되는 겁니다. 65세 이상은 65세부터 더 많은 나이라는 말인데 65세 이상을 무조건 70부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홍 시장은 뭐 이하, 이상, 초과, 미만도 못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부성설적으로 법이 정해놓은 걸 혼자서 마구잡이로 그리 하면은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노인들이 지금까지 이런 많이 써가지고 이리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왜 노인한테 자꾸 그 혜택을 주는 혜택을 박탈을 합니까? 더 혜택을 주자고 이야기를 해야지. 네. 자, 교수님. 네. 지금 그 우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년층의 그 교통비 운송에 대한 부담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라면 네. 아마 이제 노인층의 건강 문제 또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도 도외시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상 노년층이 많이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걷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보건 재정을 그 지출을 줄이는 데도 크게 이바지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이미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무임승차 논란은 그것과 좀 연동이 안 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2010년대부터 이런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우리 사회에 주는 편익들에 대해서요. 근데 말씀하신 가장 큰 편익 중에 하나가 그 의료비 절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 재정 중에서 그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노인분들의 이제 의료비 지출이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나중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요양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이제 지출이 많은데 실제로 65세 이상 이제 무임승차를 통해서 정말 그 어디든지 이렇게 수도권에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사회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또 그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실제 훨씬 더 이렇게 의료비의 지출이 줄다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정규직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알바처럼 이런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노인 택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하철을 이제 무료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하시면서 이게 또 정서적으로도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또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뭐 춘천에 그 닭갈비 드시러 가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뭐 자기 돈 내고 교통비 내서 간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이렇게 그 노인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직접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지출을 줄여주셨고, 또 2차적으로는 지역사회를 활발하게 하고 또 경제활동을 강화하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굉장히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BC, T 대비 그러니까 효과가 뭐 2점 몇 이렇게 나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이런 그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의 연령을 좀 높이자, 아니면 또 어느 정도 비용을 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누적 적자가 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그 늘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또 이런 또 추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어느 정도 적자폭입니까? 과연 이렇게 노년층 무임승차까지 그 거론을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치적으로 심각합니다. 그 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정도의 지금 적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은 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되고요. 전국 이제 그 지방에서 지하철 운영하는 거 다 포함을 하면 전국적으로는 연간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진단이 조금 뭐 잘못된 부분이요. 일단 우선적으로 정말 이런 심각한 구조적인 적자의 원인은 낮은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정책의 방향의 문제인데요. 그 우리나라는 뭐 처음부터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거를 어떤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뭐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원가보다 낮게 함으로 인해서 일단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또 뭐 부담이 이제 작으니까 승용차 대신 이런 뭐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원가대로 받거든요. 그래서 외국 가보시면 되게 비싸다 이런 그렇죠. 느낌 받잖아요. 네네. 이제 대신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요금은 원가대로 받되 대신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직접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십 년째 이어져고 있는 원가보다 월등히 낮은 이런 요금 구조가 가장 큰 이제 요인이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노인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뭐 워낙 이제 요금에 의한 적자가 크기 때문에 요금 조금 조정하면 또 해결이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묻혀져 왔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뭐 벌써 곧 있으면 이제 25%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금 조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제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저는 본질적으로는 이 제도가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노인복지법 법률에 의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법률을 만들고 운영하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앙 정부에서는 전혀 이거는 뭐 지하철 버스 이거는 지방 사무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그런 입장을 계속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폭발을 한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중앙 정부가 나서서 특히 기획재정부겠죠. 돈을 담당하는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건 답이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행히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뭐 오랫동안 저 전문가들 또 뭐 이렇게 지자체 논의를 했는데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리 회장님 나오셨지만은 이제 노인에서 적극적으로 좀 기여해 주시고 그래서 국회 토론도 하고 해서 올해 초에 최초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무응답, 무대응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반응이 이거는 지방 사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 어렵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데에서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우리 노인회에서도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우리가 여론을 우리가 환기시키면 뭐 중앙정부에서 어떤 좀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첫 중앙정부의 반응이 이거는 지자체의 사무다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반응이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회장님. 뭐 해법을 지금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그 무임승차 논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된 상황이라면 실제 지하철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이 여간 좀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좀 그렇기 때문에 뭐 파우처 제도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액수를 어떤 카드에 입력을 해주고 그걸 사용토록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노인회에서는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인 무임 승차하고 적자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계산이죠. 노인이 그 타는 숫자에다가 요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만큼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인을 보고 요금을 내라면 그 사람이 차를 타지를 않지요. 그런 계산이 성립이 안 됩니다. 무임으로 하니까 노인이 타는 건데 유임으로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왜 탑니까? 안 타지요. 그러니까 노인 무임 승차가 지금까지 노인이 몇 명이 탔으니까 그 사람을 돈을 받을 경우에 얼마를 받을 걸 못 받았다 이런 계산인데 그거는 하나의 산술적인 이야기지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계산법이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노인들이 무임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 안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을 환승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만보 운동 정도로 하게 됩니다. 만보를 걸으면은 무병장수를 한다고 할 만큼 건강을 위해서 좋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연간 4천억 정도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지하철 무임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요. 또 노인들이 하루에 많은 용돈을 가지고 혼자는 많으니 액수가 적지만은 너댓 명이 같이 움직이면은 4, 5만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온양 온천에도 무임으로 가서 현충사 무임으로 이순신 장군 유적을 둘러보고 병천 순대암저수에 소주도 한두 잔 하고 올라오면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했지만은 춘천까지 무임으로 가서 닭갈비 막국수를 먹으니까 노인들이 많이 가니까 닭갈비 골목이 생겨가지고 엄청 장사에 큰 도움을 주는데 앞으로 노인을 지하철 유임으로 한다 하면은 그런 경기가 전부 다 후퇴하고 노인들 건강을 해치게 될 거고 가족도 노인이 움직여 주니까 집에서 다리 뻗고 낮잠도 잘 수가 있는데 그 부모님 밖에 안 나고 집에 있으면 점심상도 차려야 되고 불편하게 짝이 없죠. 또 노인이 지하철을 무임이다 보니까 취업을 많이 합니다. 꽃배달이라든지 소품을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노인들한테 많이 시키거든요. 임금을 싸게 해도 지하철을 무임으로 하니까 노인들은 그것도 하나의 부업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그것도 또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고 이 무임 승차로 인해서 노인 복지에 엄청 유익한 점이 많은데 유임을 자꾸 논하면은 이 노인들을 갖다가 그동안에 주는 행복권도 박탈하는 거고 일자리도 박탈하는 거고 가족끼리 편안하게 쉬는 공간도 박탈하는 거고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그 적자를 아까 교수님도 말했지 제가 알아본 것도 외국에 비해서 요금이 우리나라 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을 적정 요금으로 올려야 되죠.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하는데 그런 걸 국민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요금을 올려야 되고 지하철에 또 적자가 나는데 그분들은 보너스다 뭐다 하는 게 삼성 뺨칠만큼 많이 받아갑니다. 그럼 적자 나는데 지하철에 다니는 직원들은 왜 연간 7, 8천만 원씩 심지어는 간부는 1억 이상 돈을 받아가고 자기들은 또 전부 무임입니다. 지하철의 직원들은.
그럼 적자를 하면서 왜 돈 받는 사람이 자기는 돈 내고 타야죠. 자기는 공짜로 타면서 노인 때문에 적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자 요인을 찾아가지고 적자 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국가도 국철에만 지원을 한다는데 지금 지하철이 강력으로 저 온양온천까지 저 의정부 저 동두천까지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국철에 보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충분히 국철에 지원하듯이 연간 한 4, 5천억 원은 지원해도 타당하지요. 그래서 적자를 그렇게 메워야 되지 노인들한테다가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은 핀트가 전혀 맞지 않은 일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교수님,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노인들이 건강하게 또 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뭐 택배 배달을 한다라든가 심심치 않게 지하철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추정되는 분들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경제 유발 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은 지자체의 사무라기보다는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 차원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제 그 전에도 많은 연구가 있어서 이런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의 사회적 편익에 대해서 있지만 이게 이제 일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재정법에 그 유명한 AB 타당성 조사 제도가 있습니다. 기재부 산하의 KDI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조사를 통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회적 편익이 얼마냐를 객관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또 일부 뭐 젊은 층에서 아니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왜 그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오해에서 근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낸 세금이 만약에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면 앞서도 이제 논의가 됐지만 의료비라든지 이런 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 이게 더 마이너스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나서서 우리나라 최고 그 권익기관인 KDI에서 이 노인 무임을 했더니 비용은 얼마가 들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편익이 있었냐라는 걸 한번 열심히 연구해서 밝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아마도 기존 연구를 보면 당연히 우리가 드린 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편익이 있었습니다.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사회경제 편익이. 이제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은 이게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가 내야 되는 그 수많은 세금들, 의료비 지출 이런 것들이 더 줄어서 실제로는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의 부담이 더 줄어든 거네라고 정확히 알리면 저는 이런 오해들이 사라질 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게 이제 그 지방사무다고 하다 보니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거를 파헤치는 면밀하게 연구하는 결과들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불필요한 서로 간의 갈등, 오해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놀랍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KDI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임승차가 어떤 기여가 있고 정말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부담을 나눠야 하는지 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단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KDI에서 하는 거는 이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비 타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까지 이제 국가에서 이건 지방사무다,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기재부 또 KDI에서 또 이렇게 끼어들어서 연구할 어떤 그 이유가 없었죠. 네. 정말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무임승차 논란이 노인층과 청년층의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사안인데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범국가적인 차원의 연구라든가 조사가 없었다는 것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회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이런 무임승차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게 물론 저희도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이렇다 할 연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국가라든가 권위 있는 연구단체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노인회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라거나 어떤 데이터나 또 이런 걸 좀 축적한 게 있을까요?
지금 아니, 뭐 노인들이 그거는 좀 기여도라든가 네. 노인회가 특별히 안 하더라도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한교통학계가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한 내용에도 노인들의 무임승차하고 지하철 적자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전문가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불만을 갖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노인을 내부터 대고 싶어 됩니까? 세월이 노인을 만들어주는 거지. 젊은 사람이 지금 30이라고 자기는 영원히 노인 안 될 것도 35년 지나면 자동으로 노인이 됩니다. 세월이 35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유수 같은 게 아니라 총알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나도 엊그제 초등학교 시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나이가 82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의 정예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연령은 준 노인입니다. 64세는 1년 후에 노인 될 거고 63세는 2년 후에 노인이 되는 거지. 세월이 떠담이니까 노인이 되는데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것은 모든 젊은이가 내가 은퇴한 이후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니까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도가 잘 돼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북구 삼국이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노인들한테 지하철을 무임하고 하는데 경로 우대 조항에 수송시설하고 되어 있으니까 낮에 텅텅 비어 있는 버스도 전부 무임으로 해가지고 노인한테 복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한 일이고 지하철 무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2,340불 시대인데 지금은 3만 불 시대면은 버스까지 모두 무임으로 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돈을 벌어가지고 상대적인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의 지향하는 목표가 되고 그런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해야지 주던 혜택도 후퇴시키고 퇴보시킨다면은 그러한 나라나 정부는 어느 국민이 지지하고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확대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우리가 젊은이나 늙은이나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화제의 결론이 되어지기를 나는 바랍니다. 지금 무임승차와 관련된 거는 사실 지하철에 좀 네네. 초점이 맞춰져 있죠. 코레일 같은 경우에 사실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멀리 무임승차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 뭐 춘천 정도, 그다음에 뭐 수원이라든가 뭐 천안, 이 정도 권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무임승차 제도가 좀 더 확대가 된다라면 뭐 전국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경제 부흥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레일과 지금 지하철 운영 어떻게 보면 같은 공공교통 정책이긴 합니다만 좀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사실 불공정하다고 보고요. 회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수도권에 뭐 서울교통공사, 뭐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이제 그런 도시철도도 있지만 코레일의 수도권 광역철도본부에서 하는 이제 그런 광역철도가 있는데 여기는 또 국가에서 물론 100%는 아니지만 한 40에서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이제 공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왜 코레일에 대해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무임 수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뭐 서울시라든지 뭐 인천시 이렇게 각 지자체 사는 거는 지원 안 해주냐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이제 도시철도, 광역철도에 대해서만 이제 무임승차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또 공정하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서울은 굉장히 촘촘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의 25개구 어디 사시던지 간에 그래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경기도 32개 시군에서는 사실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사신 노인분들은 그냥 다 돈 내고 이렇게 버스 타셔야 되거든요. 과연 이것도 바람직하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논의가 65세 이상의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버스에 대해서도 이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가 돼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기존에 있는 65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혜택을 줄이자는 논의는 좀 거꾸로 가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회장님, 그 노인에서 그 정부에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광역시에 살아만 사람 취급받는다. 지하철이 있는 데는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데 지하철이 없는 데는 버스 돈을 내고 타니까 차제에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 우대 조항도 수송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내버스를 전국적으로 무임을 하도록 확대하기를 건의를 하고요. 지하철도 러시아 오는 사람이 붐비니까 노인들은 외출을 좀 삼가하도록 제가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 무임승차가 노인 때문에 원인이라는 생각을 거두시길 바라고, 국철은 노인이 혜택을 안 봐도 적자인데 노인이 안 타도 적자가 나는 게 국철인데 지하철도 노인이 안 타도 내나 그 전기요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노인하고 상관없는 일을 자꾸 노인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앞으로는 안 하기를 바라고요. 차제에 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까지 무임으로 하는 그런 복지 혜택이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부는 지하철에도 지원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기본소득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노인들의 그 무임승차를 사회적인 문제로 환치시켜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노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노인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